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기 현대 업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소폭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종목 포트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월요일장이라 그런지 조금은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지난주부터 지수 하락폭 대비 종목들의 어떤 그런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그런 많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요즘 시장 사물놀이, 사면 좀 물리는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곤 하는데, 자, 앞으로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전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시장 개인이 점차 대응하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040포인트.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40포인트에 맞으면 맞을수록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지수와 관련돼가지고는 아침에 상한가 팩토리에서 이덕호 멘토님이 잘 짚어주시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의 현물의 매수세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선물만 지금 한 달 가까이 한 6조 정도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 놓고 본다고 치면 251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외인은 선물을 사고 기관은 현물을 산다.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를 요거 상태에서 더 위로 슈팅을 해버린다고 하면 기관의 손실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40포인트에서 기관이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상방은 외국인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외인이 현물을 매수할 때 우리나라 증시 2040포인트 강하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시장 관망 포지션을 조금은 유지를 하면서 일단 코스닥 지수 일단은 680포인트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여부 유지 좀 지켜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좀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종목별로 상승을 좀 하게 되더라도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내기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좀 나지 않을지언정 성장성 있는 종목들 꾸준히 연말을 보고 매집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일단은 방향성과 확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들 많이 늘리지 마시고 압축해서 연말을 보시고 승부를 좀 보셔야 이번 장에서 재미를 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특히나 포트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저희 종목투캅스와 함께 해결 방법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번 한 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070번님, 토비스 1,800원에 비중 15%. 오늘 종가가 9,670원에 종가가 마감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해가지고 11,000원까지 올랐다가 주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토비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카지노 모니터를 좀 생산하는 업체고 납품하는 업체죠. 제가 토비스를 상담을 해드릴 때 몇 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카지노 업종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그리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좀 그것도 말씀드렸었고, 그것에 맞물려가지고 주가 11,000원대 찍고, 주가 하방으로 밀리는데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2만원 밑에, 그러니까 토비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7,000원, 8,000원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단가가 1,800원이다. 조금 높은 게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기 실적은 결국은 안 좋은데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10,000원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10,000원에서 조금씩 계속 왔다 갔다 했다가 이평선을 좀 갭을 줄인 다음에 슈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한두 달 정도 사셨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685번님, 세우글로벌 2020원의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우글로벌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이번에 사실상 총선 관련돼서 최대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관련된 테마, 신공항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남아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점진적 상승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시간
시간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5월달 정도의 용역 발표가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그런 상승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라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추가적인 정고점에 대한 돌파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2020원대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점 매수 잘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2350원대 계속적으로 이 라인만 오게 되면 부딪히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라인들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정고점 2430원을 돌파하는 여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관망하신 전략으로 포지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486번님 일양약품 55,500원에 비중 40%. 이 종목 제가 과거에 몇 번 상담해드렸죠. 10만원 위에서도 큰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이고 100%, 200% 큰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4만원대 라인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만원 돌파하니까 일단은 홀딩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고점인 53,000원 라인도 돌파를 해서 최근 들어서 언제죠? 10월 28일날 59,100원까지 상승했다고 오늘 종가가 3% 정도 밀렸죠. 전체적으로 의약품이 오늘 다 밀렸기 때문에 같이 밀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제품이 놀텍도 있고 슈펙트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펙트가 크게 한번 히트를 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할 만큼 크게 히트를 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좋고요. 재료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5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수익 실현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6만원까지 무난히 상승 다시 한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6만원에 잡아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655번님 에스텍파마 2만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텍파마 지난번에 한번 크게 좀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었죠. 15,000원부터 26,0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그런 이후에 지난번에 좀 말씀 좀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코스닥 지수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자리에서 변동성이 조금 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포지션 조금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역시나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14% 정도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자,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이 유지하는 그런 구간에서 61선과 121선을 지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들. 자, 결국 이제 하반기 내년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보정 관련해서 진통제 관련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 680포인트에 대한 부근 지지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런 맥점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그에 대한 포지션에 맞게끔 포지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2만원대시면은 상당히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이 121선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61선은 동시다발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을 이탈한다면 일단은 정리하시다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하는 추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다시 한번 상승권을 좀 포지션 다시 포지션으로 상승권 포지션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24,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구간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008번님 유니테스트 12,7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 8,510원이네요. 주가 급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3분기 영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프로죠? 54% 정도 감소한 수치. 영업이익 기준으로 17억 나왔습니다. 쇼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주가 하방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19,700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상황입니다. 단 5개월 만에. 근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월봉상으로 그나마 5일선 아니 21선을 지지했는데 역시나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선이 없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일봉상으로는 120선 위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선, 그러니까 7,500원 요 라인선에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 8,510원이고요. 최근 저가 8,200
95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관점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 정도를 7,500원 라인에서 재상담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377번님, GS건설 32,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 섹터가 요즘, 트렌드가 순환매가 좀 빨리 돌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철강에 이어서 건설주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환매 섹터가 순환매가 돌았던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가 방향성을 잃게 되니까 어느 정도 61선 이탈 후에 점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전저점에 대한 부분들 22,400원대에 대한 전저점에 대한 지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32,000원대십니다. 32,000원대시면은 지금 구간 어떤 그런 손절하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에 대한 손절을 못 하실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더 시간을 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사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차 상승 구간을 좀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26,900원까지 상승 구간을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전저점에 대한 지지 다시 한번 맞고 지지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상승 파동으로 다시 한번 오게 되더라도 27,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구간 열어놓고 대응하신 전략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8598번님, 대우증권 11,800원에, 예, 비중 50%네요. 예, 전화를 하네요. 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아, 대우증권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11,800원입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거기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지금 내린 것 같아서 네. 걱정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 그 거래소 지수는 뭐 2040이라 2080이다 60이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증권주들이 힘을 못 쓰죠. 예, 예. 그러니까 좀 개인 투자자가 지수와 맞춰가지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뭔가 해서 증권주를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최근 들어서는 뭐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우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뭐 많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아래로 흐르는, 그러니까 지수와 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오늘 종가가 1,950원인데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매각과 관련된. 지금 예, 놓고 보더라도 뭐 KB, 한투, 미래에셋에서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 가격대는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950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저점 1,800원 근처는 가요. 예, 그러니까 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2% 정도.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대우증권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저는 1,700원 요 선에서 매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잖아요. 한 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11,800원에 50%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예. 가격 대비해가지고는 한 7% 정도 차이가 나지만 예, 예. 지금 가격대에서 뭐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시고 홀딩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예. 비중이 작다고 하시면 한 1,700원 선에서도 뭐 조금 비중 좀 더 물타기 한번 해보셔도 좋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비중이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저는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예, 뭐 예. 재료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뭐 90개 계열사들, 뭐 90개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다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하나씩 터져 나온다고 하면 예, 예. 지속적으로 뭐 3번 구간에 진입됐던 13,000원까지는 한번 녹화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너무 지수가 2,200 간다고 해도 증권주 못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보지 마시고요. 예, 예. 대우증권 매각과 관련된 재료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좀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밤늦게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엔지링 45,000원에 예, 예. 예, 비중이 좀 많아요. 얼마시죠?
45,000원에 샀어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비중이 25%. 25%요? 네네. 많이 좀 힘드신 구간에 좀 진입을 하셨네요. 네, 한참 올라갈 때, 예, 예. 네, 제가 뭐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연히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사신 거죠? 예, 얼마, 몇 달 된 것 같은데, 한 예, 4개월 3월 달 정도에, 3, 4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네, 4월 달인가 샀어요, 봄에. 예, 예, 예. 지수는 좀 많이 올랐는데, 대형 섹터 치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종목 등의 특징적인 어떤 종목도 삼성 엔지니어링에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 쇼크 때문에 떨어진 건 좀 아시죠? 네. 어닝 쇼크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지라든지 어떤 그런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때는 어떤 그런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저항선 지지 라인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지 라인들이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하락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근데 최근에 대차 잔고를 좀 보시면은 1,000만 주 가까이 이 대차 잔고가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그동안에 거의 1,0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5월달, 4월달, 그러니까 주가가 4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차 잔고가 1,000만 주 가까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대차 잔고가 100만 주 가까이씩 상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차 잔고가 지금 800만 주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어찌 됐건 간에 현재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18,000원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고 매출 안 나오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금 상황 주가만 놓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점에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님이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이제 홀딩 관점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되더라도 조금 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 18,00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몇천 원 가고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제가 좀 물을 타고 싶은데. 예? 이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가격에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일주, 2주 정도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지지 라인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지 라인들을 확인을 하려면 캔들상 그리고 거래량을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한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연락을 좀 주시면은 그때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 주세요. 우리 자이고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하셔갖고. 아, 이 그러세요? 시간만 기다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너무 연락 주셔갖고 그때 네. 추가 매수 포인트 반드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 받았는데요. 네. 조강피혁인데요. 네. 86,740원인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20% 비중요. 그때 제가 뭐라고. 반토막 났어요. 이거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손절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저번에 좋게 안 본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 같은데. 물론 알아요. 예. 아는데, 네. 한없이 그냥 폭락을 하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요. 왜 어떻게 손을 못 쓰겠어요. 아하, 웬만큼 빠져야 손절을 하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오늘도 폭락하고, 네.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내가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더 빠질지. 그렇죠.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 얼마나 또 빠질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제 올라가길 희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길 저 희망하시는 올라가기 희망하죠, 당연히. 제가 글쎄요, 저는 조강피혁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좋게 보고는 있진 않고요. 저번에 주가 급등 나왔을 때도, 급락 나왔다 급등 나왔을 때도 조금 안 좋게 봤죠. 예. 저번에 통화 좀 기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여전히 주가 하방을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12만원, 13만원이었던 종목이 5만원까지 루머로 인해서 급락, 그리고 다시 한번 4만원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회복,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락 나와서
저점 이탈하려고 계속 막 톡하고 있는 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급락 나왔을 때 가격이 저가가 53,300원인데 최근 종가가 오늘 종가가 46,850원이에요. 예.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스마트인컴 박영옥 대표는 무슨 마인드로 이 회사의 지분 10%를 뭐 대주주 해가지고 채웠는가를 모르겠는데, 네.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으로 유명하죠. 뭐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 네.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뭐 유통되는 주식이 뭐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게 400억, 5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때만 빼고 볶은다고 하면 주가 쭉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만 빼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2만 원짜리 주가가 15만 원까지 쭉 올라갔던 기업인데, 네. 근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은 4만 원대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하. 그러니까 저번에 상담 드릴 때 뭐 6만 원, 7만 원이었다는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싶다라는 가격은 저는 4만 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인내를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때 저랑 상담 받았을 때 손절매를 하셨다고 그러면 훨씬 작게 손실 보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근데 그 금액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손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50% 5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네. 낙폭이 한 7만 원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낙폭이 한 50% 정도 메꿔가지고 지금 막 8만 5천 원, 50%면 8만 5천 원이잖아요. 7만 예, 원이니까. 예. 그럼 8만 5천 원 위로 슈팅하고 9만 원까지 메꿨는데, 9만 원까지 메꿨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더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네네. 4만 원 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점치기는 뭐한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근데 뭐 이미 손절 라인 지나갔는데 손절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4만 원 왔을 때 뭐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평단 낮추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손절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4만 원 선 올 때 다시 한번 뭐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이셀을 1,65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예, 1,650원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게 많이 궁금하시죠? 손절을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올라는지.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 같으세요? 네,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안 되셨어요? 네. 매수하고서 거의 계속 좀 지루한 모습으로 나오다가 좀 지금 하락하는 패턴이죠? 네. 지금 좀 많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자, 일단 하이셀이 중장기적 성격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좀 유의해 보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자, 최근에 뭐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나눔융합 관련돼서 정부 정책의 어떤 이슈가 한번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지만 역시나 단발성으로 작용을 했어요. 역시나 단발성으로 작용을 해서 10% 정도 급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옵니다. 윗꼬리 거래량, 윗꼬리 거래량, 윗꼬리 거래량. 계속적으로 이 1,700원대에 대한 저항벽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1,700원대가 어떤 가격이 되냐면은 박스권 상단 구간 있죠? 박스권 상단 구간의 저항대입니다.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의 저항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과 하락의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추가 매수할 구간도 아니고 손절할 구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망 포지션 조금 더 유지하시다가요. 네. 관망 포지션 조금 더 유지하시다가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아요.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매수가 부근까지 와도 빠르게 올 것 같습니다. 빠르게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려면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 부근 정도 오면은 정리를 좀 하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유의해 보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1,650원이시니까는 정확하게 1,650원까지 온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1,600원대, 그러니까 1,580원 정도에서 1,6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부근까지 오려면은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을 추천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500원대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셔갖고,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될지, 그 여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종근당 바이오. 네. 10%는 23,000원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많이 빠졌는가 싶어서 조금 사봤는데요. 네. 자꾸 내리니까 이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더 빠질 것 같은가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좀 더 빠지면은 좀 추가 매수할까 싶은데요. 얼마쯤 되면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가 매수는 좀 권해주고 싶진 않고요. 예.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3.5% 정도 빠져서 1,900원의 종가가 끝났는데, 예. 최근 들어가지고 23,000원이면 8월달 뭐 이전에 매수하신 예, 것 같아요. 많이 내렸다고 제 딴에는 많이 내리고 바닥인가 싶어서 샀거든요. 근데 계속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다고 종목을 사는 건 절대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예. 예, 내리면 내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예. 예,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예, 예. 최근 들어가지고 8월 달부터 8월 중순부터 18,000원까지 주가 내렸다가 3개월 동안 옆으로 쭉 눕혀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지쳐 떨어지게 지겹게 만들고 있는 차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딱 요 선에서. 예. 그러니까 18,700원에서 22,500원 요 사이에서 예. 장기간적으로 조금 더 버틸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더 누울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지금 매입 단가가 23,000원이고 제가 밴드 잡아드린 상단이 22,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렵게요. 예, 꼭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손절하고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보더라도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은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 적자,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7억 흑자가 났는데도 뭐, 실적은 뭐, 안 좋은 편이죠.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억 났고,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는데, 기대치만큼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옆으로 조금 더 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종근당이랑 종근당 바이오는 뭐 관련이 없죠. 정확히 말해서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분할해가지고 신설된 회사기 때문에 뭐 없다고 그래야 되나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에 이제 종근당 쪽이 저번에 문제가 한 번 있었죠. 10월 13일 날 임상 3상 진행하는 중에 뭐 한 명이 숨졌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10월 13일인데 종근당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2.7%에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크게 영향은 없을 건데 그래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18,000원에서 2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예. 18,000원 오면 매수, 22,000원 오면 매도, 이 사인으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후비츠요. 휴비치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1,500원하고, 예. 20%요. 21,500원에 20%요. 네네. 어떤 게 많이 좀 궁금하시죠?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자꾸 빠지니까, 예, 많이 걱정되시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고. 자, 일단은 뭐 안과 그런 렌즈 관련된 그런 기기를 판매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죠. 네. 일단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런 기술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 이 종목이 실적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죠? 네. 실적도 나쁘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지금 지지가 좀 나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좀 흘러내리니까 시청자분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맞아요. 거의 올 만큼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해서 제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가격권은 14,000원 후반대 있죠. 그 가격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14,500원까지요? 그러니까 14,000원 후반대요.
예, 일단은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체념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보다는 지가 뭐 빠져봤자 주식인데 얼마만큼 더 빠지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지금 구간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떻게 되냐 걱정하시면은 더 이게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로 손절가가 이탈되고 뭐 2015년인데 2016년 하반기를 기대하자 이런 또 이상한 또 리포트가 나왔고 조금 좀 굉장히 좀 웃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네네. 비중이 20%시면 이번 주 후반 정도 있죠. 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세요. 그때 연락을 주셔갖고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빠진 만큼 기술적 반등도 나오거든요. 지금 23,800원부터 15,000원까지 급락이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지금 몇 프로 빠졌습니까? 20%, 10%, 30% 가까이 급락이 나왔어요. 네. 30% 가까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들 기관들 매도가 나왔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 수익 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빠져나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을 이번 주 주후반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반에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셔갖고요.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가 79만원에 25%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추가 매수 여부하고요. 네. 예, 추가 매수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투자 기간 어느 정도 보세요? 요거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요? 네네. 결국은 20만 원이었던 종목이 허니버터칩 효과로 인해서 92만 원까지 갔어요. 네네. 예, 저는 솔직히 이거 100만 원 돌파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뚜기가 100만 원 돌파하고 150만 원까지 가는데 2달밖에 안 걸렸잖아요. 네네. 100만 원짜리 주식이 50% 상승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다. 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제가 투자 기간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네. 크라운저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의 매출액이 1조예요, 1조. 정확히 말하면 1조 841억이에요. 네네. 근데 올해는 한 1조 2천억 정도 봐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5배만큼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슈를 찾아보면 크라운 제가의 모 과자가 세균 범벅 해가지고 임직원이 실형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92만 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57만 7천 원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0선 이미 이탈됐고 200선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평선은 아예 없는 상황에 볼린저 하단만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지할 수 있는 이 라인이 딱 지금 이 라인이에요. 딱 57만 원 라인.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 종목이 이번 주에는 무조건적으로 57만 원 위에서 끝나야 돼요. 네. 안 끝나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로 어디까지 빠지냐면 5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200일선 만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 마감 금요일 날 끝날 때 57만 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를 키로 잡으시고요. 네. 만약에 57만 원을 못 지킨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예. 그럼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루메인스고요. 예. 가격은 4,700원에 30% 들어가 있습니다. 4,700원이요? 예. 4,700원에 30%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시죠? 이게 지금 요즘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잘 가는데, 얘는 지금 가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이거를 뭐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주를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장주는 올라가는데 부대장주 어떤 그런 뭐 상병, 이병, 일병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대장주가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장주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좋게 나왔고 어느 정도 지금 주가도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갔잖아요.
예. 그 루멘스도 그에 맞게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었죠. 거래량이 350만 주 가까이 터졌으니까 이번 연도에 거의 이번 연도에 최대치로 터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 어느 정도 루멘스에 대한 손바뀐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바뀐 과정. 자,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오히려 고민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던지냐 안 던지냐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장기성으로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단기성으로 들고 갈 거냐 요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단기성으로 좀 보실 거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자, 그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분 있죠?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충분히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계속적으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5,000원까지는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매수가 부근 왔을 때 정리 좀 해주셨다가 일단은 다른 종목, 그러니까 대장주 성격의 종목으로 종목 교체 전략,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그 서울반도체 쪽으로 그때 그 매수가 갔을 때요. 그때 그걸 갈아타는 건 어때요? 지금 LED 쪽이 그러니까 LED 쪽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잖아요.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올라왔는데, 자, 여기 있어야 돼. 실적이 나온 이후에 재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재료가. 그러니까 깜짝 그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항상 그 이후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최근에 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삼성 관련돼서 올랐다가 그리고 정보 관련돼서 올랐다가 그 이후에 재료가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의 연속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재료의 연속성이 나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성장성으로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장기성으로 가냐, 중기성으로 가냐, 단기성으로 가냐, 요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님이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부근오면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양사 10만 1,500원?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삼양 제넥스하고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네. 수급도 좋고 그래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가지고요. 삼양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네요. M&A를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6일날, 7일날, 요때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R&D 센터를 짓는다. 그래서 삼양사, 삼양제넥스, 삼양바이오팜 토지, 288억에 인수를 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떠 있는 상황인데,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매매 동향을 놓고 봤는데요. 8월 이때죠. 8월 9일부터 누가 주체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했냐라고 보니까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주 정도는 기관이 샀다고 하는데 이거는 샀다고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숫자 같고요.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사가지고 다 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99,400원인데 매입하신 단가가 10만 1,500원이면 종가랑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락이 안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수익 구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M&A를 하는 기업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신 타이밍이 최근에 매수하셨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차트로 딱 지금 요때 올라타가지고 2차 파동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개인이 대응하기엔 조금 힘든 차트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락을 좀 왔다 갔다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만 원까지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올렸다가 또 눌렀다가 다시 한번 11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잔파동을 이길 자신이 있으시면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좋고요.
단파동을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9만 원 선에서 매수해가지고 한 11만 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근데 지금 수급은 현재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수급이 왜 괜찮은 건가요? 보니까, 표를 보니까. 네. 연기금도 있고, 뭐,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데. 요즘 애매한 게요. 연기금이 원래는 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되니까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장기 투자 안 하는 연기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단순히 연기금이 하루 매수 들어왔다고 아니면 이틀 매수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다트에 그 전자공시 다트에 들어가면요. 어느 나라별로 저번 달에 매수 자금이 들어왔는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시면 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라리 연기금보다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들어왔을 때 최근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뭐 예를 들어 삼양사가 외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저번 달에 미국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거다. 그러면 요건 장기 투자 개념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생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생각을 하신 게 훨씬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에는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밴드 맞춰갖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예, 예. 비중은 40%야. 비중을 좀 실으셨어요. 아니요. 40%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목요일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비중을 좀 실으셨네요, 40%면. 예, 예. 근데 진짜 고점에 실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 종목이 8월 달에 6,000원이었잖아요. 예, 예. 8월 달에 6,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에 사셨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고점에 사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오늘 보니까 좀 윗꼬리 달고 밑으로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네네. 좀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그 전망이 좀 어떨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바닥권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사실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고점에 비중을 좀 실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의 성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매출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그죠? 예.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꺼졌을 때 주가의 하락폭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실망 매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 때 그때 주가의 상승폭이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에코프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6,000원대 종목이 지금 13,000원대 같습니다. 거의 이제 100% 더블 정도 올라갔던 그런 상황인데, 자, 지난번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캔들이 좀 나와줬죠. 윗꼬리가 긴 음봉 캔들. 그 이후에 주가의 하락폭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거의 이제 40% 가까이 하락이 좀 나온 모습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런, 윗꼬리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 요런 차트를 보고 피레침이라 그래요. 피레침. 위에서 꼽아내린 차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차트를 보고 우리가 피레침 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박스권 상당 구간까지는 올라왔다. 그러니까 2012년도 있죠. 예. 지금 차트가 좀 보이시나요? 예, 차트가 좀 보이시죠? 요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요 구간이 2012년도,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가 장기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었어요.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여기 구간, 그러니까 5,000원대부터 만원 가까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구간을 지금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죠.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이 가격대에서 나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기회비용과 어느 정도 그 손실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제가 시청자님이라면은 일단 매수가 부근 있죠. 예.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조금 일부러 정리를 했다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비중 40% 있는 거를 한 20%로 좀 줄이시고 그 20%를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하셔갖고 그렇게 좀 장기성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실명 매물이 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한 얼마까지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11,000원 구간 있죠?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급등주 차트이기 때문에 5일선을 한 방에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7% 가까이 갔다가 1%로 끌어올렸잖아요. 예. 요게 물량을 일단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승시에 또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차트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아랫꼬리가 나왔으면 오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상승폭이 유지가 안 되고 위로 갈수록 아래로 때린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런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바로 한 방에 5일선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11선 정도는 지지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러면 11,000원대는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이 종목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1,000원이 이탈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0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셔야죠, 당연히. 당연히 차익 실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12,000원에서 6,000원대, 7,000원대 산 사람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매물 쏟아내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비중 40% 갖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한국 정보 인증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매입 단가는요, 네. 18,450원에 네. 50%.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우, 이거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한국 정보 인증 산다, 그럼 저는 12,500원. 딱 이 밴드에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종목이 주가가 2,000원짜리였어요, 2,000원짜리. 그리고 2,000원이 몇 년 전이 아니고 올해. 올해 주가가 2월 달에 2,000원이었던 종목이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로 21,000원까지 갔어요, 10배. 근데 18,450원에 사신 거예요. 삼성페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증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한국정보인증이. 결국은 인증을 삼성페이 관련돼가지고 결제를 해서 한국정보인증이 삼성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정보인증이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저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제가,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 네. 13,3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폭은 이미 늦었어요. 손절 라인은. 손절을 하실 거면 15,000원 라인에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돼요. 이 라인에는. 네. 그러니까 손절하시기 의미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종목 12,500원까지는 빠져요. 12,500원 요 선까지는. 12,500원까지 빠지고 나면은요. 네.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한들 18,450원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2,500원 왔을 때요.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과감하게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어야 되는 건지 꼭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12,500원 이요?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2,500원이요? 네, 12,500원을 장중에 터치한다? 그러면 그날 무조건적으로 전화를 한번 주세요. 예. 네, 좀 그렇게 좀 매매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하락 대비 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최근 시장이 좀 힘이 딸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상황이 와서 위기관리가 왔을 때 일단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투캅스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